정치 여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죠. 이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전두환 전 대통령 5.18과 광주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사과해야 한다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더 지나서 오늘 이 문제의 발언 이후 이틀이 지난 오늘 오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과인지 사과가 아닌지 여러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발언은 50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각 분야에 널리 전문가를 발굴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 정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제 발언의 취지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를 발굴해서 권한을 위임하겠다, 책임 정치하겠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자신 발언의 취지가 이거다라고 설명을 더 많이 했고요. 마지막으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이 이야기 듣고 나서 호남 지역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늦었다? 글쎄 뭐 늦었을 수 있죠. 그러나 어찌됐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의도로 얘기를 했던 간에 그 말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나가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으면은 그 비판은 수용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그 경선이 끝나면이라는 거는 내가 경선에서 뭐 당의 후보가 되면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지방을 다니면서 TV 토론을 하니까 사실 이렇게 하루를 싹 비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TV 토론 일정이 끝나면은 바로 좀 방문할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제가 뭐 그런 부분들을 다 잘 수용을 하겠습니다. 네. 유감의 표현으로 그렇게 제가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할 만한 말이라고 생각했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국민들께서 적절하지 않다 그거는 라고 지적을 하시면 그 비판을 수용하고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죠. 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전재수 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회의원, SBS의 성혜용 논설위원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성혜용 위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과드립니다라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과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네. 논란이 이제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났고 그동안 이 부분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비유라고 본인은 하지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5.18의 당사자가 정치를 잘했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른 경쟁 후보들도 전두환 전 대통령 시대에 정치가 어디 있었느냐. 그게 독재고 바로 군사정권 시절의 일 아니냐. 그것을 마치 당평 인사의 모범처럼 전범처럼 얘기한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여론이 악화되고 당내 여론까지도 굉장히 나빠졌기 때문에 밀려서 고른 단어가 유감이다 하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유감이라는 말을 지금 어학사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유감을 흔히 사과를 해야 할 때 정치인들이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유감이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유감은 어학사전을 보면 이 사과의 뜻이 아니에요.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있는 느낌입니다.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 이게 사과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유감을 표합니다. 이 유감은 사과는 아니다. 이렇게 또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예, 명백하게 우리 앵커님께서 의학사전까지 예. 이제 인용을 하셨는데 뭐 의학사전까지 인용할 필요 없이 저것은 명백한 사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이죠.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과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이것은 여론에 떠밀려서 한 겁니다. 아마 속으로는 굉장히 못마땅할 겁니다. 예, 내가 지금 경선만 아니면 말이야. 이건 뭐 의견 표명하고 유감 표명할 일도 아니다. 이렇게 아마 마음으로 생각을 할 것 같고 저는 정말로 이게 절망적이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더더구나 이번 전두환 씨에 대한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지금 설화들이 윤석열 후보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까? 정말로 이게 좀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먼저 해놓고 그것도 이제 자기 스스로 한 겁니다. 해놓고 그것이 논란이 되니까 윤석열 후보는 항상 그럽니다. 제 뜻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본인의 뜻을 말하자면 듣는 사람이 온갖 분석을 해가지고 본인의 뜻을 다 찾아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의 계속되는 실언 이것은 실수가 아니다. 이것은 윤석열 후보의 철학의 문제고 윤석열 후보의 세계관의 문제다. 즉 우리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바라보는 총체적 인식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는 세계관에 문제가 있는 분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왜냐하면 27년 동안 압도적인 대한민국에서 특권의 영역,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 책임지지 않는 검찰 권력, 거기서 27년을 생활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이상의 것을 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과한 기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선언하고 나서 7월에도 광주를 방문해서 이한열 열사의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고요. 지난 10월에 또 광주 민주화운동 국립묘지 찾아가서 방명록에 이렇게 썼어요. 5.18 잊지 않겠습니다. 5.18을 잊지 않겠다라고 적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이제 국민을 통합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자리죠.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치권 밖에 있다가 지금 이제 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와중에 있는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 저런 실수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저는 근데 그 취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취지를 얘기하면은 또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전두환 전 대통령을 닮고 싶다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정치 개혁을 해야 되는 것도 또 대통령 후보에 나선 사람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정치 개혁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도대체 맞는가 말이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해를 잘못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 실정, 탈원전 문제, 부동산 문제 등등등등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그 정책 실패를 거론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인사는 잘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라고 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되죠.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를 했다. 모르겠습니다. 독재자로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고 민주주의를 외쳤던 학생과 시민을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고문을 자행했던 그 전두환 정권 시절을 누구나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치를 잘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유감 표명을 듣고도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실 것 같은데요. 자, 문제의 윤석열 전 총장의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맡긴 거예요. 최고의 전문가들 뽑아가지고 하여튼 뭐 무슨 지역이고 뭐 출신이고 따질 거 없이 하여튼 뭐 최고라고 다 남들이 인정하는 그 분들 뽑아서 적재적소에 딱 임명해 놓고 저는 좀 이렇게 시스템 관리나 하면서 꼭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챙겨야 될 아젠다만 저는 챙길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 법과 상식이 짓밟힌 이것만 제가 바로 딱 잡고 저는 이거 전문가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말이죠. 이 앞부분 얘기 안 하고 뒷부분만 얘기했어도 충분히 그 취지가 전달될 텐데 이른바 만기치려면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혼자서 모든 분야를 다 지시하고 관여하고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뭐 김영우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비유의 표현으로서 했는데 과연 비유의 그 수단이 적절했느냐. 그리고 저 앞에 전제가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이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도 뭐 조금 전에 주영진 앵커 말씀하셨듯이 뭐 저 온갖 인권 문제, 그다음에 정경유착, 막대한 비자금 조성, 뭐 재벌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 저희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단순한 단어로 압축을 하기 위해서는 저런 비유는 적절한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인 경상권 지역에만 들어가면 뭔가 그 지역의 소위 말하는 집토끼들을 상대로 좀 더 강한 수위에 좀 더 강한 보수적 발언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의식이 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정치인이 과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도 갖고 계실 것 같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산을 방문해서 문제의 발언,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 호남에서도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다. 조금 전에 영상 보니까는 또 현장에서는 옳습니다라고 또 반응하는 목소리도 들려왔었는데 말이죠.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사과를 해야 한다는 많은 여론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지 않고 내 발언의 취지는 이것이었는데 왜 이 얘기에 집중해 주지 않느냐. 오히려 이렇게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발언도 한번 들어볼까요? 광주에 가가지고 사과하실 의향은 혹시 있으신지? 이게 제가 무슨 그걸 가지고 호남인들을 화를 내게 하려고 한 얘기도 아니고 또 국민의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김재익 씨를 가르쳐서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그게 무슨 뭐 전두환 대통령을 찬양한다든가 또 5.18에 대해서 제가 무슨 좀 일반적인 그 시각과 다른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든가 하는 것은 그런 좀 과도한 얘기고. 지금 해명하는 발언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상은 어떤 것인가. 뭐 가령 저럴 때도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자리가 막중한 대통령의 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언뜻 그 마키아벨리가 좀 떠오르는데 목적이 정당해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적인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중요하죠. 예, 그 절차적인 민주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불법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된다. 민생을 위해서라면 표현은 좀 저는 상당히 좀 잘못했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까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최초의 발언 말이죠. 인사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또 토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전문 분야에 전문 지식이 없다. 국정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있느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것은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라는 차원에서 전두환까지 이게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이게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는 경제 전문가들한테 일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줘가지고 경제를 잘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보니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극히 드물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또 정치 개혁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그 대통령 후보로서는 옳지 않은 그 비유를 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것은 그냥 깨끗하게 잘못했다 사죄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유감을 표합니다가 아니라 제 발언의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만 많은 분들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 발언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했으면 깔끔하게 정리될 수도 있었는데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내 발언은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좀 아쉽고요. 전재수 의원님 어떻습니까? 정치인의 발언. 정치는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과 정책인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말은 잘 못하는데 정책은 제가 자신 있습니다. 일하는 건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에게 저는 정말 중요한 자질과 덕목이 말을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그럼요. 예. 그럼요. 사실은 이제 말 잘하시는 분들 보면 부럽죠. 근데 정치는 정치 시작도 말이고 정치 끝도 말입니다. 그렇죠. 예. 말을 잘 못한다 싶으면 말을 줄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침묵이라는 것도 소음을 없애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있어서 침묵, 말 좀 못한다 그래서 침묵 지킨다 그래서 그 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는 지금 오히려 필요한 것은 이게 말만 했다 하면 논란을 키우고 또 수습을 해야 되는 그리고 또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이 과정보다는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지금 경선 과정에서도 유리하고 더더구나 국민의힘이 후보가 되고 난 뒤에 본선에서도 좀 유리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부단히 훈련받고 부단히 말하자면 검증받고 부단히 연습해야지 되는 자리이지 이것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느끼고 더더구나 정치인의 말은 대부분 현안과 관련된 말일 텐데 그렇죠. 대한민국의 현안이라는 것은 전부 역사적 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논쟁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논쟁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 사회 공동체 거의 대부분이 합의하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자면 하나의 규범으로 만들어진 합의된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두환 씨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오랜 논쟁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는 사법적 단죄를 거쳐가지고 합의된 일정한 공동의 인식의 틀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하는 이야기는 대한민국 국민, 우리 공동체가 합의한 그런 규범, 그런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어떤 결론, 이것을 완전히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5.18과 쿠데타, 전두환 정권에 대한 어떤 학자 수준의 견해라든지 전문가 수준의 견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 수준에서의 말하자면 공통의 인식, 이것을 원하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되지 않으면서 과연 국가를 경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 제가 조금 전에 정치는 말을 잘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뭐 화려하게 유려하게 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이 그 정치인의 말을 들으면 그 정치인의 진심과 생각을 고민하지 않고 이런 거구나라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말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적어도 적재적소에 전문가를 기용하겠다는 자신 발언의 취지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뭔가 좀 배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법합니다. 배우지 않는다면 발전은 없는 것일 테니까요. 자, 국민의힘 텔레비전 토론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을 놓고 상당한 격론이 오고 갔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한테 뭐 부동산과 조국 문제 빼면 문재인 정권 잘했다. 친일파들한테 일본한테 나라 팔아넘기지 않았으면 그러면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너무나 유사한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혹시 윤석열 후보께서 내가 제2의 전두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대학 시절에도 5.18 직전에 벌어진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 모의재판장을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가 있을 대한 역사인식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하신 걸 앞에만 뚝 잘라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 봤습니다. 다 네, 봤습니다. 어떤 정부든 업무 방식이나 정책에 있어서 잘된 게 있으면은 뽑아서 써야 된다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잘된 게 그걸 뭐가, 어떻게 뭐가 그렇게 잘 됐습니까? 50시대에 정치가 있었습니까? 독재만 있었죠. 저는 50 시절에 검사 있으면서 전두환 대통령 형도 잡아 넣었던 사람입니다. 본인도 전두환 대통령을 계승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인사 철학도 다르고 인사 스타일도 다르고 그에 따라서 결국 나라의 운명과 국민들의 삶의 결과도 달랐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아마 고민하다가 뭐 요즘 발언이 나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정치를 잘했다는 자신의 발언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광주를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5.18 피해자분들께서 아직도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경선이 끝나면 광주에 달려가서 제가 과거에 했던 것 이상으로 더 따뜻하게 그분들을 위로하고 보듬겠습니다. 시민단체들이 5.18과 민주혁명들 앞에 사죄하라고 비판한 가운데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선을 긋겠습니다. 50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저기서 어제 토론장에서 경선이 끝나면 바로 호남 지역으로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경선이 끝나면이 후보가 돼서 가겠다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 토론이 끝나고 나면 시간을 내서 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오늘 또 윤석열 전 총장이 해명했죠. 이 영상에도 나옵니다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나타냈습니다. 오늘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순 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서 참배를 했는데요. 당연히 호남 지역이다 보니 기자들의 질문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발언에 집중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떤 취지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본인이 부차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전달이 됐겠지만은 저는 다소 그 의견에도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전두환 대통령의 5.18과 12.12를 제외한 정치 행위에 대해서 옹호를 하기에는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통치를 하셨을 뿐이지 당의 어쨌든 원칙과 철학을 세운 일이 있어가지고는 이런 다른 의견들이 또 그리고 역사의 정설과 다른 의견들이 당의 기본 정책이나 그런 핵심 가치에 반영되는 게 없도록 제가 정확하게 선을 긋겠습니다. 사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지금의 이 지점까지 오는데 상당히 많은 진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막말 정말 망언도 많았었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과거에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또 이제 5.18 특별법도 네. 통과를 시켰고 특히 이제 호남 민심에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지금 이제 화면에도 보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정운천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도 그렇고 현지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정치인의 그 발언이라고 하는 거 아까 이제 정치는 말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맞죠. 정치인이 던지는 이 말 또 국가 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외교관이나 대통령 한마디에 의해서 국가 간끼리는 전쟁까지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 무게, 의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윤석열 후보가 인사 문제의 중요성을 짚는 그 취지는 알겠지만은 어쨌거나 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정치를 마치 잘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만 들었을 때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사죄하는 게 맞고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그리고 오늘 유감을 표명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